안녕하세요. 오늘 1년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렇죠? 뭐 새로울 거 있나요? 오늘 수업 듣고 더 이상 문제 풀지 마시고 이제 더 문제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문제 푸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은 실제 시험에 나올 거 40문제 구해서 푸는 거 그 외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숱하게 푸는데 점수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여러분.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시간 가면 점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기본서를 찬찬히 공법을 처음부터 쭉 줄친 거 찬찬히 읽어보세요. 보는 게 달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요. 민법도 그렇고 기본 교과서 다시 보셔요. 요약집 보지 말고. 그래서 기본 교과서를 찬찬히 보는 게 그게 훨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 연연하지 마시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낯선 문제 풀어 아무 도움 안 돼요. 기억도 안 남고. 그래서 아까 프린트 하나 받았죠, 이거? 맨 끝나고 제가 요거 이제 그때 한번 볼 거고, 200지문 가지고 와서 200지문으로 책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 필요 없으라고 이거 가져온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사서.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은 좀 있어 보이는 과목이다. 32페이지. 요 내용은 32페이지예요. 왜 이걸 또 얘기해 주냐면, 이제 연필 없으면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치고 별 그리는 거에 목숨 건 사람들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야 돼요. 200지문이면 오지선다형으로 40문제. 그러죠? 오지선다형 40문제에 관련된 것.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용어가 시험에 정의가 나오면, 용어가 안 나오면 기반시설 관련된 거 꼭 나와요. 제가 볼 때 기반시설 관련된 건 2028회부터 24회까지 매번 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다는 거. 기반시설 꼭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어차피 1번의 광역도시계획, 이거는 강론으로도 시험 나와요. 28, 27, 26 계속 나온 게 저 광역도시계획. 개념부터 가면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어디에 대한?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 그 광역계획은 이 책에도 그 포인트에 굵은 채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줄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요 기본계획이잖아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세종시 제도, 그 다음 시 또는 요 군별 장기계획인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는 틀리게 내지 않겠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전엄이 지침. 그러면 이 지문을 내서 틀리게 내고 싶으면 요걸 바꾸겠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지문으로 어떻게 틀리게 낼 것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2번이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 두 가지 포인트. 특별시부터 시군, 시 또는 군 단위로 짜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군 단위까지 짜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는 군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놈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서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여러분들이 수업하듯이 입으로 떠들면서 가는 거예요. 기억이 쭉 남으니까 그렇게 해야. 지금은 진짜로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이상 다 결정 났어. 이제 명단도 나왔다는데, 뭐 합격자 명단. 명단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명단 중에 10%가 여백이 있다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10% 여백 비워놨대요. 2만 명 중에 2천 명. 그럼 다 들어가죠, 우리는.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 겁나게 중요한 거 알죠, 이거?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요 세 개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렇죠. 용어는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 넣을 수는 없고 자 5번부터 자 볼게요. 5번 지문 같은 지문은 줄 쳐서 외울 게 아니잖아요. 판단만 하면 되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고 둘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 우선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이 충돌하면 국가계획 우선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쉬운 거 냅니다. 의외로 정말 말도 안 되네 하는 것들 두세 개 시험 내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6번부터 7번 8번 9번 얘네들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보세요. 광역시설을 어디다 배치할지 규모나 설치 어떻게 할지 그 장기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 광역도시. 그러니까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그 많은 것 중에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바꿔서 어차피 틀리게 하는 걸 찾아서 답 찾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러면 안 되겠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무슨 시설 때문에 광역시설 때문에 저걸 설치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광역도시 내용이 그 다음 중요한 게 7번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이렇게 시도 관할의 구역에 걸쳐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광역계획군을 자 지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잖아요. 지정을 누가 하는지 하고 광역도시계획 누가 짜는지가 이게 헷갈리고 거의 정답이에요. 시험에서 매년 검토해 보면 그 외의 것들은 답이 보이고 그래서 보면 일단 머릿속에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잖아요. 둘 이상 여러 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해 줬죠. 그랬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짤까요? 지정된 곳에 시,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야 되죠. 얘가 지정해 줬으니까. 그러죠? 머릿속에 지금 넣어놔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해가지고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묶었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짠다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벌써부터 얘는 지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은 누가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줬잖아요. 장기계획 짜야지. 그 광역도시계획 누가 짜냐 그러면 지정된 곳에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짜서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얘가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두 개 지문.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그 다음 나와 얘들이 쭉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할 구역 안에 속했단 말 나오죠. 같은 하나의 도 안에 여러 개 시군을 묶잖아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까? 도지사가. 그러죠? 같은 도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만 경기도, 강원도. 그럼 누가 광역도시계획 짤까요? 지정된 곳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짜서 그러죠?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고 지정해 준 사람한테 승인받고 꼭 말뚝을 박아놔야 돼요. 몇 년 내에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거나 그러죠? 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짰을 때 국토교통부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지. 지가 지정했으니까.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그러죠? 자 지문에 이 지문 가지고 있잖아요. 7번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 작년 문제 답이잖아요. 그 작년도 문제 답은 요놈이 요놈.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고 이때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승인받고 아무것도 아닌 늘상 듣는 얘기가 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집중을 잘 하느냐 마냐 이 차이예요. 내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틀리게 나오는 건 지문 여러 개 나오는데. 그래서 7번 8번 하나 가지고 보세요. 이때는 도지사 지정했죠. 이건 장관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같이 와서 지정한 자에게 승인받고 같이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번에 이제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여기 지정됐죠. 이제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하였다면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 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한 줄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짰을 때 누구 승인받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같이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고, 시도지사랑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렇게. 책 없으니까 헐 좋잖아요. 자, 요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시도지사하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러잖아.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랑 지정권자 장관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같이 짤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요 안에 나온 지문 나오면 지금 좀 헷갈리죠, 또? 맞죠? 진짜 확 한 거? 지금도 헷갈리면 1년 동안 허사. 맨 놈에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시도 시장운수는 잘 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단 말 나오잖아요. 변경할 때 얘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내거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이렇게 줄여서 이걸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 미리 뭘 열어서 공청회 여는 이유가 뭘까요? 누굴 오라고? 주민, 전문가, 의견 제출 받으려고. 공청회. 그러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변경할 때도 여기 보세요. 변경 그러죠? 공청회 열어 안 열어요? 열어야지.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광역이나 기본계획 쪽에는 절차 생략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변경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공청회 이걸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요. 공청회 열 때 며칠 전까지 개최 몇 회 이상 와서 깽판 치라고 공고하라고요. 그죠? 그럼 이거 생략한단 말로 하면 안 돼요. 공청회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고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에 12번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누가 짜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요 관할구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짜란 얘기 아니에요. 자, 이 관할구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타관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짤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타관을 포함해 짤 때는 타관을의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 12번 지문 가지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된다. 얘 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인데, 그죠? 인구가 얼마 이하?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거 알잖아요. 자, 시험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안 짠다. 그럴듯해요?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특별시부터 시장군수까지 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지사는요? 그래서 기본계획 칠판에 할 때마다 1년 가까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칙칙 이렇게 했잖아요. 기본계획은 두 놈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시부터 특별자치시까지 얘들은 기본계획 짰을 때 승인받고 안 받고? 삼특일광.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시장군수가 짰다 얘들이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에게. 걔들이 이제 또 나와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15번이 그렇지. 여기 집사 한 건너뛰어.
지문에 시장, 군수 얘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얘기할 때 군수는 이라고 요새는 그렇게 내니까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짰다면 누구한테 승인받고? 도지사. 군수 외에 시장도 도지사. 그러죠? 자,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짰다.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얘하고 또 저 정비기본계획 얘들하고 또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이 네 사람이 기본계획 짰을 때는 장관에게 뭐 도지사 승인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일반 시장 군수가 짰을 때 누구 승인? 도지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짤 때 절차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지요. 똑같아요.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 열고 협의심이 다 똑같아요. 단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없지요. 얘는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되잖아요. 둘 다 광역하고 기본계획 둘 다 20년 단위로 10년 단위 이런 말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처럼 뭐 비구속적인 행정계획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이제 교수들마다 소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냈다가는 시끄러워지니까 있는 법조문만 자꾸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지정하거나 변경 관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마다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지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되지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되고 거기 적용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겁나 중요한 게 주민이해관계자는 위반할 수는 없는 거죠? 위반 못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뭘 할 뿐? 주민이해관계자들은 이 이해관계자 제외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해달라고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하려면 토지 면적 얼마 동의서가 들어갈까요? 동의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면적이 얼마? 불안하네. 아주 자신이 없네. 3분의 2.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한할 때는 5분의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3분의 2. 국공유지 포함한 제외한. 국가 땅을 뺀 3분의 2 동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면 됩니다. 제한 들어가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할까요? 40일 연장 30일 할 수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네가 내라 할 수도 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요거 17번 요거. 이런 것들은 이거는 기본 외우고 있죠.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뭐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요놈 있죠. 요거는 누구만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죠. 그럼요. 전부.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그러죠?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야가 지정해줬어. 그 안에 행위제한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이 지문 나올 때 이 지문 하나씩 넣어놓은 이유가 그 관련된 지문 하나 가지고 관련된 거 얘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똑같이 지정권자만 다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했을 때 여기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수산자원 보호법이 아니고 수산자원 관리법.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 한 번 뜯을 때 두 번, 세 번 뜯을 때 훨 잘 외워집니다.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외워져야 되니까. 수산자원 관리법. 자, 그런데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하기 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턱 지정했다면. 공유수면과 주변 일대 땅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기득권 인정하긴 하죠. 석 달 내에 가서 신고 3개월. 얘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김에 용도구역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은 개인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양심적으로다가 나도 답이 아직 덜 나온다는 거. 그러죠? 그러면 양심의 목소리 비춰서 자꾸 외워놓으셔야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없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 외워놓고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보기간 이런 건 뭐 다 알 거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풀리죠. 시도된 고시도 해줘야 되고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은 절대 없어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 했다. 징역 몇 년? 3년 3천만 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일반 말단 시장 운수도 지정하고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원래는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이거 하는 게 원칙, 용도지역은. 그러면 이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질문 나오면 맞다는 거 알아야 돼요. 보통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이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도 같이 소집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이 일반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중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가야 되는데 지문을 낼 때 용도 지역 지구 지정할 때 이렇게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 할 때만. 나머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개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돼요. 요것만 지구 단위 관련된 것만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 아니에요. 자, 지형도면을 만들 때, 자, 여기서 지형도면은 누가 만들까요? 자, 외워놓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입안권자가 만들어요. 자, 지형도면에 표시해서 고시는 누가 하냐? 결정권자가 해요. 그럼 여기서 갭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입안을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하거든요. 그죠? 그 도지사 결정해줬지. 그럴 때 시장 운수가 지형도 만들면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받고. 그래서 일반 시장 운수는 지형도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고? 도지사. 장관 하면 안 돼요. 도지사 승인받으라. 그럼 도지사는 지가 결정해준 대로 비교 확인해서 며칠 내 승인해주고 30일 내 승인해주고. 그런데 아까 일반 시장 운수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잖아요. 지정됐을 때는 지가 직접 지형도 만들어서 고시하지 도지사의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지문이 시장 운수가 지형도 작성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고?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대조 확인해서 며칠 내 승인해주고 30일.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요. 지형도면에 축척은 알 필요 없고. 요거 여러 번 나왔다니까. 지문에. 그 다음에 요거요. 에이가 뭐 시가와 수단자 보고요. 기둥은 보호하는 거 3개월 내 신고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되면 30일. 얘들 두 놈은 3개월 내 신고. 나머지는 신고 이런 거 안 해도 인허가 받은 거 계속 쭉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냥 하면 된다. 그냥 쭉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한 거. 24번 질문의 포인트가 한 지문만 알면 돼요. 원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장기계획 짜잖아요. 장기계획을 짜놓고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데,
쟤들 짤 때 도시군 관리계 같이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낸다니까. 같이 짜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자, 여기서 특례 나오면 항만구역, 어항구역 나오죠. 바다를 바다 매립부터. 바다 매립했으니까 육지 생겼지. 자, 이때 물 흐르듯이 공유수면의 매립의 목적이, 이 매립한 목적이 있겠죠? 얘가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동일할 때는 절차 특례 인정하죠? 그러면 동일하다 그러면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따로 고시는 해야 하네요. 고시는 해야 된다. 지정 고시된 것을 본다 이러면 주의해야 돼요. 점 하나에도 인생 달린 거 알죠 여러분?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고시는 지체해줘야 돼요. 매립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2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한 매립지라면 절차적 특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절차로 도시군 관리객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 줘야 된다. 그럼 맞는 거고. 그럼 특례에 나오는 것은 바다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뭐 할 때만 연접이 아니고 그래 바다 매립한 땅 있죠. 얘 용도 지정할 때 왜 절차 기초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도 의지되려면 매립의 목적이 얘가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뭐 할 때 동일할 때만 특례 인정한다는 것. 그럴 때도 별도로 고시는 해준다는 것. 요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25분 요 지문처럼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인 바다가 나오죠. 항만구역인 어항구역인 바다는 용도가 없잖아요. 근데 얘 둘 중에 하나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지역하고 연접한 곳이라면 바다래도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 따로 고시하라고 나오면 또 틀려요. 집중 잘 하셔야 돼요. 바다처럼 많은 걸 외운 것은 옛날 시절 다 했고 이제 외운 걸 잘 정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된 바다 둘 중에 하나 도시계 연접판이라고 빼면 안 돼요. 꼭. 그 다음에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있지요. 산업단지를 지정한 곳, 택지개발 사업한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한 곳, 그 다음에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있죠. 이 셋 중에 하나가 딱 지정되면 도시적이 아니어도 그 동네는 전부 다 용도가 뭘로 바뀌고 도시적으로 따로 고시해야 하네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도시 연접할 필요도 없지. 그러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얘가 도시 연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 5개에 해당하면 도시지역으로 의지가 되는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꼭 도시지역에 연접하라는 말 들어야 되고 고시한다 그러면 또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옛날 기출문제 몇 년도 안 됐는데 다음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의지되는 경우 아닌 거 찾아봐라. 해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넣어놓고 이거 답이 이거였어요. 취락지구 지정된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대요. 그러면 도시적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배울 때 도시적이 아닌 곳도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로 바뀌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그러하지 않다. 그걸 갖다가 내서 정답 처리했다니까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 예외도 기억을 다 해야 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자, 요 5개에 해당하면 도시적 돼요. 따로 고시하고 안 하고. 어차피 그 중에 한 놈을 답 처리해야 되니까 그 부분 틀리게 하지. 자, 이때도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중에 하나 지정되면 도시로 되는데 혹시 가로 속에 수력발전소를 설치한다.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묶여 있을 때는 제외되고 도시적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가로 속 중요한 가로도 봐야 돼. 가로. 듣고 있죠 지금? 뭔가 참신하지 않아요? 책 보고 막 미친 듯이 줄칠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러죠? 뭐 오늘은 뭐 줄친다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하시고 뭐 여한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무슨 수업이에요? 개론. 뭐 다 해. 개론 뭐 지금 수능 일주일 앞두고 수학 공부한다고 되나요? 왜요? 수능 일주일 앞두고 영어 단어 마더 파도 외운다고 되나? 그건 벌써 했어야지. 수능 일주일 앞두고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단순 암기, 단순 무식한 거 있죠?
단순무시간 공법, 중개사법, 지적 이런 거 등기 되나? 안 되지. 그래서 내일 오후에 우리 민법쌤 있지요? 15년, 20년 동안 우리 이 업계 등기법에 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 아이고 뭘 등기 짜잘한 거 한번 하냐고 민법 하자고 민법. 옛날에 우리 민법쌤 학원에서 돈 엄청 말아먹은 거 모르죠? 돈으로 국수 말아먹었어요 그 사람. 국수도 말아먹고 국도 말아먹고 2년 동안에 매덕 말아먹었어요. 그때 자기 학원에 이제 민법 하면서 그다음부터 진절머리 난다고 말아먹고 난 다음에 안 하다가 다시 이제 민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부탁해서 등기법 솔직히 얘기했어요. 야 우리 선생님들 등기법 그거 주제 딱 20개만 선정하면 그 중에 다 나오지 않냐? 했더니 그렇지 대충 나오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 안 부르고 한 3시간 동안 등기법 포인트 잡아준대요. 그래서 수업 한번 들으면 훨씬 수월할 거다 하는 거.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그 많은 걸 같이 하면 돼요. 그다음 공법 뭐 오늘 하면 되지 뭐 이거 뭐 할 거 뭐 있어. 사실 공법은 시험 2달 전에만 하면 돼요. 공법은 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26번 지문이 잘 보세요. 특례 중에 관리지역 나오죠. 요 안에서 자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동네는 용도가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으로 별도로 고시 안 해도 되고요. 딱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 그런데 관리지역 안에 산림 있죠.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했다. 그럼 얘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그러죠?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둘 중에 하나로 바뀐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면서 서로 바꿔서 낸다니까요. 오케이? 자, 관리지역 안에서라는 말 빠지면 안 돼요.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턱 농지법에서 지정했다. 그럼 그 순간 그 동네는 용도가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산림청에서 고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농림지역 되기도 하고 자연환경보전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특례.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농림부 거시기 장관 아니에요. 27번부터는 용도지역별 개념이잖아요.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칠판. 용도 지역이 나오면 이해 가지고 한 방에 다 정리하지.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도시지역, 그 다음이 관리지역, 그 다음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자, 이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이 있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행위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 이놈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그러죠? 상업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놈은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녹지 나눠지죠? 시험에서는 상업, 공업지역은 틀리게 정답 처리 안 합니다. 대부분이.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주거는 1종,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양보. 그러죠? 자, 1종 2개. 단독주택 중심의, 공동주택 중심의 개념 나올 수 있다. 작년에 나온 문제는 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역 골라봐라. 헐, 계획관리지역. 걔가 답이요. 걔가 도시지역 아닌 거 찾아보라고. 예지 뭐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거 또 안 낼 거 아니야. 그리고 개념 내지 개념 해가지고 그런 거 뭐 IQ 30이면 다 맞히지 이제. 그래서 양보만 알면 돼요. 단독, 공동. 그 다음 편리하게 조성. 그 다음에 저, 중, 고. 그러죠?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중심의 중고층. 그 다음에 상업은 중, 일, 건, 유. 도심, 무도심화.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섭에서 걸린 도시내 지역 안에 유통기능 정답입니다. 유통상업. 공업은 전용, 일반, 중화학, 공해성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경공업 그 밖에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할 때 그러죠. 녹지는 거의면 보생자. 이 중에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녹지가 자연녹지, 자연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 그러면 자연 보전녹지. 아이고 웃겨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 이 부담감이 엄청나요. 이 마이크를 잡고 30분만 여러분 이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 확 묶여가지고 이게 차가 어지럽고 이렇게 약간 앞이 안 보이고 그래요. 중풍 초기 증상 있잖아요. 피가 안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기름을 뿌잖아요 지금요. 농업적 생산을 해서 했더니 보전녹지, 생산녹지요. 농업적 여러분 안 더워요? 더워 죽었는데 왜 이리 덥지? 땀 좀 닦고 땀 좀 닦고 이래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중에 기억 남는 거는요, 공법 선생님 땀 찔찔 흘리면서 수업했다. 그럼 결론은 그것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땀 하나도 안 흘려봐요. 열심히 하고도 욕먹어요. 그러면 녹지 중에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 유보시킨다 그러면 생산, 농업적 생산, 생산 녹지.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전 녹지. 오케이? 개념은 확실히 정리해요 이제. 저것이 저것이.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세분을 아직 못했다는 거지. 그때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몇 프로 건폐율은? 용적률은? 왜 그런데요? 보존녹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관리지역 지정했으면 얘는 다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이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제. 관리지역 지정해놓고 이렇게 세분 못했지. 그럼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다 받아요. 이런 것들은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냐 없냐 문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나오면 이 용도 지역의 개념을 갖다 붙여놓고 그 중에 일종 건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답이 아니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든가 전용주거에서 지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계획관리, 생산관리라든가 또는 이런 데서 삼종 일반 이런 데서 시험 내면 그 중에 두세 개 속아내고 한 두 개 가지고 찍으라 그런 말이거든요. 박스 못 외우잖아요. 그러죠? 그것은 못 외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온 김에 건폐율 있지, 건폐율. 같이 가는 거지 뭐. 50, 60, 야가 50, 누가 또 70. 시험에 올해 시험은 건폐율 나올까 용적률 나올까? 작년에는 뭐가 나왔을까? 작년에는 용적률, 그 작년에는 건폐율, 그 작년에는 둘 다. 그러면 둘 다. 건폐율, 용적률 둘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재작년도에는 건폐율이 낮은 것보다 높은 순수로 골라봐라 문제 나왔고, 올해는 용적률이 또 높은 순수로 골라봐라. 이렇게. 근데 용도지역 두 개 섞어 놓고 건폐율, 용적률 둘 다 틀린 거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외운 대로 하면 돼요. 외운 대로 하면 준칠이 70, 9, 8, 7, 8, 7, 7, 7, 20, 20, 20. 도시 외적은 전부 20, 계획관리만 40. 나온 김에 용적률도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900, 1100, 300, 350, 400, 800, 100. 다 80, 계획관리만 100. 그렇지. 요 27번 지문 하나 가지고 요 전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전체 얘기. 다 끝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에이. 29번에 용도가 농림지역 나오죠? 혹시 도시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있을까 없을까요? 도시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을까요? 자, 이 지문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농림지역이란 이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도시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건 도시지역 묶었으니까 용도지역은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걔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존산지가 있다면 뭘로 지정하라? 농림지역으로. 도시지역 안에도 서울특별시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겠지요. 가만있어 봐요. 특별시에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 나머지는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농지법 배울 때 녹지지역, 녹관, 농자 그러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 그러죠? 그러면 특별시에는 전체를 도시적으로 묶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전체를 도시지역 외곽에 서울시 일부는 도시지역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대부분이 도시지역이라면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은 없겠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어도 농지는 있을 수 있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그 다음에 서울시라도 외곽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관리적으로 해놓고. 그러죠? 걔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나 국립공원에 있어서 보존산지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농림지역을 또 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를 뭘로 지정할까요? 생산녹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니까. 도시지역 안에도 보존산지 있겠지요. 국립공원, 보존 녹지지역으로 묶어야지. 자,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지역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원 보존하려고. 괜찮아요. 그런 거 출제한 놈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지문이 약간 걔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란가 모르겠는데 이걸 빼버리면 틀려요. 얘를 빼놓고 개념을 내잖아요. 틀려요. 자, 준비합니다. 여러분 또 뭘 하려고?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렇군. 오늘 처음 저런 거 들었네. 이렇게. 그래서 농림지역이란 용도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에 맞게 알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있는 농업, 진흥지역이나 보존, 산지가 있으면 뭘로 지정? 농림지역. 그것은 지문이 나오기 희박한 거예요. 희박한 건 뭐 들렀어요? 쓸 필요 없죠. 희박한데. 그 다음에 30분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곳에 행위지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 중에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이죠. 그럴 때 이때 연면적일 때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지적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렇죠? 다만 그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자,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2주 뒤에 새로운 사람들 오면 그때 이제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란 게 있어요. 세상에는 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합니다. 다 다음 주에 그럴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말에 늙고 늙고 세상에는 용도적인 네 마리가 살았더래요 하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리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넉 달만 참자 하고 수업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처럼 만들려면 넉 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넉 달 뒤부터는 좀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지정 절대 안 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사고팔 때 농지정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농지정 내야 돼요. 원칙. 녹지지역의 농지라도 시설사업을 할 목적일 때 낼 필요 없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시험용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절대로 농지거래 시에 농지정 낼 필요 없다. X. 주거지역에서는 절대로 농지정 발급받지 않는다. 그렇지. 녹지지역은 반드시 농지정 내야 된다.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요.
농취증 알죠? 농취증 발급받을 때 누구 찾아갈까요? 시구? 시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20년 가까이 데리고 살던 토지거래 허가가 중개사법으로 작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자, 토지거래 중개사법 선생님이 허가 제도가 시험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중개사법 선생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 부분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공법했을 때. 투기적 거래 막는 게 가장 중요한. 토지 거래할 때, 토지 공개념, 땅 사고 팔 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바로 이제예요. 땅 사고 팔 때 국가 허가 받아라, 이 얘기예요. 얼마나 민사법과 충돌되는데요. 왜 땅 사고 팔 때 왜 국가가 개입하냐 하는 제도가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지요. 이제 중개사 시험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거래할 때 허가 받잖아요. 자, 이때 주거지역은 기준면적 얼마가? 182 쭉쭉빵빵.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180이면 평으로 몇 평이니까? 54평, 55평이에요. 그러죠? 330, 100평이니까. 그러면 대지가, 보세요.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있죠? 60, 70, 50. 그러죠? 주거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 건물 지을 목적으로 건폐율이 있는데 50%, 55평도 안 되는 땅 가지고 투기적 거래가 될까?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0이 안 되는 150 거래한다. 허가 대상이 아니요. 180 초과하는 거래할 때만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허가구역이 묶였을 때 거래 허가 받는 거예요. 모든 토지거래할 때 허가 받는 거 아니라니까. 주거지역이 허가구역 묶이면 얼마 초과할 때만? 180 초과할 때. 자, 180 초과한단 말의 의미는 55평 넘어서 60, 70평은 돼야 건물 지을 때 건축면적 30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될 때 뭘 그런 거 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이 별도로 기준면적 300%까지 정하지 않았다 치면 주거지역 허가구역 묶이면 180 초과는 허가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가 대상인데 증여를 원인으로 땅을 주고받고 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 자신이 없어요. 경매로 허가구역 안에 땅을 취득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 자,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여서 결론 냅두고 일단 농지죠, 농지. 농지가 허가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지역이 아니야. 그런데 허가구역이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기준면적 얼마 거리 초과할 때 허가 받을까요? 500 초과해야 되지. 도시지역 안에는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이 200, 610 초과할 때만 허가 받는데 도시 외로 가면 지목 중심으로 가거든. 농지는 허가구역 묶인 곳에 500 초과에 허가를 받아요. 그래 허가구역 안에 1000제곱미터 농지 사고 팔 때 허가 받지.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따로 받아 안 받아요?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농지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농지를 사고 팔 때 농지증 내야 되죠. 내야지. 농지 사고 팔 때 교환은요 내야죠. 농지 증여받을 때 농지증 내야 안 내요? 농지 경매로 취득할 때 농지증 내야 안 내요? 오늘 꼭 알아놓으세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에요. 허가구역 안에 땅이라도 증여라든가 경매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대가가 없잖아. 그러죠? 경매를 원인으로 허가구역 안에 땅을 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받게 하면 경락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채무자 땅 주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나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자꾸 메모하지 마세요. 근데 메모하니까 걸려 죽겠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메모하는데 어쩌려고 그래요. 이거 머릿속에 정립 안 되면 백날 메모도 소용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기준면적 초과한 땅이라도 증여받거나 경매로 취득할 때는 허가는 안 받아요. 그러죠? 허가 안 받는다니까요.
농취증은 투기를 목적으로 잡으려는 제도가 아니라니까요. 농지는 스스로 경작할 자가 아니면 가지면 안 돼. 농사 짓지 않는데 너 왜 가지냐는 얘기예요. 그럼 농지를 정해받을 때 농취증 내야 안 내요? 내야지. 너 왜 큰아버지한테 농지 받냐? 공짜로. 농사도 안 지으면서. 왜 너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 경매 받으려냐? 농지를 정해받거나 경매를 취득할 때 농취증은 내야 돼요. 이해가 가요? 그게 헷갈린다니까요. 같은 집에 있을 때 내가 비유기에 설명했지만은 이사 가는 바람에 각자 설명하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열심히 허가 배우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업인이 농지 사고 팔 때, 농지 살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업인이 농취증 내야 안 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산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 허가 받았지요? 농취증은 따로 낼 필요가 없지. 자, 농지를 허가받았어, 내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날라와, 안 날라와요? 날라와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땅은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안 지으면 이행명령 날라고 이행강제금 날라간다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 땅값에. 그것은 농지법이고, 토지거래 허가는 10%, 7%, 5% 다르잖아요. 허가받아 취득한 땅을 팽팽 놀리면 100분의 10. 허가받아 취득해놓고 딴 사람한테 임대하면 7. 허가받아 목적 취득한 땅을 허가받아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개사법의 토지거래 허가 이행강제금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20%는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농지 왜 안 파니? 처분명령 날라갔죠. 그때 안 팔 때 이행강제금 날라간다고. 땅값은 20%. 완샷. 5번 두드려 맞으면 쌤.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1년에 2번까지. 용건이 허가 신고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을 암기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헷갈리고, 이 집 아들이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기준면적 초과한 땅은 정려를 받거나 경매를 취득할 때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안 받는다니까. 그러네. 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위장 정리를 해요. 허가구역 안에. 근데 위장 정리는 낯선 사람끼리 했다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너 중요라고 했잖아, 우리 계약서에. 너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래? 골치 아프니까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경매를 받을 때 토지거래가 안 내요. 자, 뒤집어서 다시. 농지를 단순히 취득합니다. 허가 관계없어요. 농지 정리받을 때 농취증 내야 안 내요? 경매 받을 때 내야 돼요. 단 농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어. 기준명령 초과해. 토지거래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았으면 농취증 따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듣고 다시 헷갈리면 책 딱 펼쳐서 다시 혼자 공부해서 마무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네 하고 넘어가니까 자꾸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있지요. 9개 용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장관,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그러죠? 맞잖아요. 결정권자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기서 경관지구라는 게 있죠.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가지? 자식, 특, 자연, 시가지, 특화. 자, 여기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지역 내 주요 수계라고 하는 것은 물가, 하천주변, 수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에 경관 등의 자, 특별한 경관을 보호. 그럼 무슨 경관? 특화 경관. 꼭 이거 틀려봤잖아요. 한번 동영할 때. 그 다음에 문화재, 전통사찰 등의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와 전통사찰 떴죠. 그러면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하면 돼요. 오케이? 이런 개념이 올해 나올 수 있다니까. 용도지구. 작년에 용도지구 나온 것의 답이 뭐였냐? 우리 9개 용도지구 나왔죠. 이 외의 용도지구를 시도, 대도시장은 새로운 거 신설할 수 없다. 걔가 답이었어요. 새로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죠. 지역의 토지 잘 보면 토지형 상황, 용도지구는 항상 그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거든 내가. 수요 및 주변의 여건 등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자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하려고
복합 용도지구. 복합적 토지형 하면 무슨 용도지구? 복합 용도지구. 그러면 돼요. 혹시 개념 박스 처리해서 용도지구 4개 집어넣고 요 개념 연결한 거, 아니면 용도지구 개념을 넣어놓고 다음은 무슨 지구냐? 개론 문제. 개론 문제형이 되거든요. 그러죠? 이 용도 딱 해놓고 빈칸 딱 만들어 놓고 기억에 들어갈 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지구, 뭐 복합 용도지구, 네 멋대로 용도지구, 뭐 이렇게 개론해서 용어를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용도지구 이것들은 개론용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려고. 시도, 대도시시장, 얘들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잖아요. 얘들은 즉 여건상 필요하다 하고 이 지문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자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뭐 하거나, 이거 들어본 적 있지요? 원래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자 자식특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요거는 대통령 영에 따른 세분이요. 요거 가지고 안 되니까 경관지구를 서울시는 2개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요걸 또 뭐 할 수 있다? 자, 얘 때는 추가적이란 말이 없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경관지구는 추가로 세분하고 나머지 2놈은 추가로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세분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세분 안 됐잖아요. 원래가 보호지구라는 놈이 종류 몇 가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나눴잖아요. 이걸로 대통령이 끝이었다니까. 그런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놈 있죠. 이 중요시설물에 따라서 다시 따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중요시설물은 어떤 거 있었을까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로 나눠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시설 보호지구를 조례로 세분해서 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그 특정 용도가 예를 들어 위락시설 제한지구, 숙박시설 제한지구 나눠도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지문이 그 4명까지는 안 나오니까 지문이 이렇게 뜰 때 OX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추가로 세분하고 나머지 2놈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원래 시도, 대도시, 지자체에서 이 지문 나오면 O 하면 돼요? 없다 그러면 X. 자, 행위제한. 용도 지구별 행위제한은 전부 다 도시군계획 조례에 적합해야 돼요. 근데 고도지구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출제위원 같으면 용도 지구별 제한 이번에 나올 때 됐거든. 이거 제한 나올 때 얘를 그러죠? 뭘로 바꾸게 해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높이를 초과하는 걸 못 짓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한다. 그 다음 나머지가 또 있나? 아니요,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있지요. 그놈은 개발 제한구역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제한은 개특법. 그거 정리하고. 개발진흥지구 있지요. 요놈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짜졌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없으면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고 규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없어요? 시험정은 3가지 말면 되지.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에 직접 허가 대상 규율을 하고 있고 4층 이하 한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을 수 없는 거 찾아봐라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도시 외지역이거든요. 녹지나 도시 외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에 들어가요. 주로 이종건생 걔가 답일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만약에 조례 포함 보면 좀 이상한, 너무 험한 문제고 조례 제외 그러면 이종건생이나, 왜냐하면 위락이나 숙박은 너무 쉬워서 공장 이런 건 답이 돼버리니까 이종건생 하나 집어넣어놓고 답 찾아라 이렇게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는 거.